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 저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서 투자전략본부장 맡고 있고요. 리포트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사실은 제 의견도 소견을 조금 첨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대로 리포트 자체만을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녹화할 때 가급적 길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김장렬은 이것만을 통해서 미리 보실 수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야말로 AI 반도체 열풍이었습니다. 한국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많은 그 관련 부품들, 장비주, PCB 소재주 말할 것 없이 다 오르고 있는데 당분간 그런 강세가 포모 현상까지 겹들여서 포모, Fear of Missing Out, 나만 안 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서 수급이 더 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원천은 삼성과 하이닉스 간의 HBM 메모리에 대한 설전, 누가 앞서니 이런 얘기가 지난주에 많이 있었거든요. 기사화 됐었고 실제 애널리스트가 미팅을 통해서 키 테이크어웨이 포인트를 정리한 리포트를 공식 발간하기도 해서 지난주에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됐던 내용인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HBM, 이 고대역 메모리라고 하죠.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 이것이 우리 AI GPU하고 매칭돼서 같이 쓰이는 이제 D램이죠. 일반적인 뭐 DDR5라든지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런 D램하고 성능이 대역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차선 도로가 24차선 도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거죠. 그런 통로가 많은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가 사용되고 GPU, 엔비디아 잘 나갈 때 그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는 일반 D램보다 가격이 5배에서 7배가 높으며 이거를 만들 때는 필연적으로 밑에 단에 있는 장비들도 바뀌고 일부 소재도 바뀌는데 후공정 장비,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여러 업체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한미 반도체가 TC 본도라고 해가지고 그쵸? 템퍼리처 컴프레션 열 압착으로 하는 본딩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상한가도 가고 이랬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많은 업체들이 또 밑에 PCB 단도 고급으로 써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체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HBM 메모리에서 누가 1등이냐 사실 이런 얘기를 제목이 나와서 누가 1등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HBM 메모리의 성장 속도가 올해 지금 분기마다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올라가서 아마 4분기 말쯤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HBM 메모리 D램의 경우에 전체 D램 매출의 한 10% 중후반까지 올라간다. 지금은 한 5%에서 8%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삼성도 계속 캐파를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 잠재력이 생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심플리 간단히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도에 출하 개수로서도 더블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더블 다음에 내후년도 25년도에 그러면 20% 성장으로 떨어지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HBM 메모리의 성장이 엄청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론은 길었는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7월 14일 날 그 모 경제신문 기사에서 나온 건데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쟤네는 저희보다 못 이겨요. 여기 쟤네는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고 저희라는 건 하이닉스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더 앞섰다는 얘기를 그 모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제목을 땄는데요. HBM 메모리입니다. 삼성은 그 기사 나오기 전에 삼성은 어떤 그 자리에서도 자기네가 오히려 점유율이 1등이다. 점유율이 1등이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두 개밖에 없는데 50% 넘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태까지 시장의 컨센서스는 하이닉스가 앞서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는 하이닉스 것만 쓰거든요. 엔비디아가 전부 다잖아요. 그렇죠? AMD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삼성이 앞서 있다는 거는 점유율 측면에서는 아닌 것 같고 뭐 준비라든지 계산의 속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지금 엔비디아 기준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AMD가 이제는 곧 따라오고 있는데 AMD가 두는 GPU에 들어가는 D램은 그거는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일단 나눠간다 하는데 AMD가 엔비디아보다 판매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물론 AMD의 GPU에 사용되는 메모리 HBM의 그 크기 자체가 사이즈가 용량 자체가 더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는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경쟁 간다는 궁극적으로 맞지만 지금은 하이닉스가 앞서는 게 맞는 거예요. 하이닉스의 마켓시어가 50% 이상, 삼성전자 마켓에서는 30% 어디쯤, 그다음 마이크로는 10%그 나머지 이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그 메모리가 HBM이 얼마나 사용되는 거는 첫 번째 단계는 이 AI 반도체 핵심 하면은 보통 GPU를 말하는 거거든요.
CPU 말고 GPU. 이게 가속기 그 기능이 들어간 게 GPU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NPU는 GPU에서 더 특화돼서 나온 게 사람의 뉴런을 본따서 만든다는 건데, 이거는 많은 업체들이 파편화되게 마켓쉐어를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GPU, NPU 지금 거의 90%가 GPU인데 이 AI 반도체 메모리 빼고요. 이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보통 향후 한 몇 년간은 한 5, 60%. 그 다음엔 좀 성장성이 나아졌더라도 전체적으로 연간 10년을 볼 때 연평균 30% 플러스 성장한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되면은 시장이 30% 성장하는 시장이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랑 매치되는 D램 시장은 더 크다는 거예요. GPU 시장 개수가 늘어난 것보다 메모리가 더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걸 첫째치고 주가 입장에서는 이 많은 것들이 기대가 반영돼 있어요. 사실은 엔비디아도 삼성도 하이닉스도.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매번 제가 한 달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더 갑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가 만약에 중간에 10% 이상 내려가서 몇 주 정도 계속 그 상태에서 올라오지 못하거나 비실비실하면은 그때는 삼성 하이닉스 주가도 못 갑니다. 그러면 한국의 코스닥은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다른 종목이 아니니까 코스피도 내려가는. 그러면 다시 2,500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을 저는 낮게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성장 속도를 봤을 때 AI용으로 쓰이는 엔비디아 GPU. 엔비디아가 AI용 GPU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자체하고 제가 그렇게까지 엔비디아 분석을 못하니까 순수하게 AI 반도체 아까 뭐라 그랬죠? 연간 30% 성장한다는 걸 가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켓쉐어를 80% 잡고 마진은 50% 잡고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10년 뒤에 2033년 정도의 순이익을 한 1,100억 불 정도 개념할 수 있고, PER이 지금보다 내려간다고 가정하더라도 20배, 그 다음에 10년 뒤니까 할인율을 연간 아주 낮게 잡아서 5%를 하면은 1.63 하면은 대충 1조 4천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AI 반도체 칩만 가지고도 이런 고성장이 유지되면은 엔비디아는 얼마까지? 500불 중반까지는 보인다. 이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한국의 코스피의 흐름을 가져간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AI GPU는 성장이 얼마? 30%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하고 매치되는 메모리는 얼마? 성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오픈 AI에서 챗GPT라든지 이런 것은 뭐죠? 초기에 많은 학습을 시키는 단계거든요. 영어로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훈련? 학습시키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은 프로세서, 이 GPU라는 프로세서 성능이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만드는 업체가 없으니까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가격이 많이 들어가요. AI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버짓은 비용은 다 GPU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시간이 내년 뒤가 될지 2, 3년 뒤가 될지 5년 뒤에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점서 어느 정도 학습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처리는 다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수많은 작은 업체들이 추론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학습된 걸 가지고 인퍼런스, 추론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데이터들에서 코딩한 거를 다시 뽑아내는 거죠. 디코딩하는 기능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많이 생기는 그런 이제 AI 그 애플리케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그렇죠? 챗GPT 그 다음 버전이죠. 수많은 추론형 애플리케이션이 되면은 디코딩 기능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메모리를 많이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성능이 아니고 메모리 용량, 메모리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한 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이 움직여야 된다. 메모리 용량이 앞전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개발 초기의 학습 트레이닝 단계에서의 AI 애플리케이션하고 다른 개념으로 메모리 용량이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메모리 성장 속도가 GPU의 개수의 성장 속도보다는 더 빠를 수 있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시장이 베팅하고 있는 거고, 삼성 하이닉스도 지금 비록 HBM 메모리의 절대적인 매출의 비중이 D램 기준으로 했을 때 뭐 5%다 경우 10%, 내년에 20% 된다 했을 때 그 정도 가지고 왜 난리냐? 그게 가격도 높지만 성장 속도가 계속 한번 100% 하고 빵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50%, 40% 계속 할 수 있다, 당분간.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멀티플이 과거 대비 높아질 수 있는 거지요. 지금은 비록 적자지만 이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매번 말씀드렸는데 일반 서버에서는 CPU하고 D램이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가격을 비슷비슷하게 전체 버짓 비슷한데, AI 서버가 되면은 서버 가격이 한 37배 증가되는데 3억 몇천만 원. 지금은 GPU가 80% 가져가지고, 물론 메모리가 차지하는 버짓의 절대 금액도 당연히 AI 서버가 37배라 일반 서버가 높으니까
메모리 가격, 메모리가 많이 사용되겠죠.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데 이 속도가 GPU가 엄청 많이 차지했던 그 비중을 메모리가 나눠 갖거나 그런 성장 속도가 역전 내지는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I 서버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왕이면 AI 서버가 많이 팔리고 일반 서버보다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AI 서버가 하면서 일반 서버는 죽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테크 세미나에서 삼성증권 주관으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일반 서버가 같이 성장하지 않고는 AI 성장도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AI가 큰다 그래서 기존 서버 시장을 잠식하는 뭐 그런 식의 상황하고는 다르게 동반 성장하는데 AI가 더 빠르다. 이렇게 성장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AI 서버가 더 좋긴 하고 우리의 메모리 입장에서는 메모리의 중요도가 아까 지금 초기에 GPU 프로세서 중요도에서 추론형으로 바뀌는 애플리케이션은 메모리 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촉발시킨 게 누굴까요? 엔비디아 독점 시대에서 AMD가 찔고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AMD가 얼마 전에 6월 중순에 발표한 그 걔네 MI 300X 이런 그 GPU 또는 CPU, GPU 합한 모델을 보면은 최고 모델 같은 경우에 D램 그 HBM 메모리가 192GB가 사용돼서 엔비디아의 H100에 사용되는 메모리 용량보다 2.4배가 높거든요. 이미 엔비디아보다 AMD는 그렇게 메모리를 더 많이 채용하는 걸로 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이 AMD라든지 또는 심지어 중국의 AI 업체까지 만약에 의미 있게 뛰어들 수 있다면 더 금상첨화하게 한데 중국을 배제하더라도 엔비디아의 독점이 좀 무너지거나 어느 정도 경쟁이 붙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메모리 용량 폭 가속화 추세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 시장에 상당히 좋은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앞서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의 테크 세미나가 삼성증권 주관으로 했고 AI 서버도 성장 더 빨리 하지만 일반 서버를 잠식하는 게 아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자꾸 자기가 1등이라는 것에 반박을 했는데 이 업체하고 이 엔비디아가 처음에 할 때처럼 AMD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이거는 걔네들은 그래픽 설계 업체 그 다음에 생산은 누가 하죠? TSMC가 하죠. 이 비메모리 GPU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HBM 메모리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패키지까지 다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 HBM하고 어떻게 하죠? TSMC가 엔비디아에서 받은 생산하는 GPU하고 같이 합쳐야 돼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하고 그 패키징을 TSMC에서 해요. 또는 TSMC가 청에서 아웃소싱해서 주거든요. 근데 삼성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걸 자기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랑 달리 HBM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고 파운드리 생산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TSMC처럼 비메모리 GPU 우리 주면은 니네 그 엔비디아 AMD 네가 주면은 내가 그걸 잘 생산해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메모리, HBM 메모리랑 패키지를 딴 데 갈 거 없이 우리가 다 해서 주겠다. 이런 토탈 솔루션, 원스톱 솔루션을 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하이닉스가 못하는 장점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의 아규먼트는 그러한 통합적인 한 업체한테 다 줄 수 있는 삼성한테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누가? 엔비디아, AMD가. 왜? 이거는 범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장점을 그러니까 GPU건 D램이건 하나하나 장점을 다 각각 잘하는 업체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잘하는 업체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 하겠다는 건 자기네들의 약간의 욕심 내지는 타겟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추이는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삼성전자가 못하겠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HBM 메모리에서의 뭐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앞서 있고요. 향후 6개월, 9개월, 내년 이맘때 빠르면 한 내년 2분기 정도 들어갈 때는 삼성이 다음 버전에서 엔비디아나 AMD하고 어떻게 자기의 장점을 정확히 소구하고 어필하고 삼성 하이닉스가 얼마나 순간에 약간 삐끗하냐에 따라 갖고 삼성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기회라는 것이 지금 마켓이 30몇 프로 삼성전자가 조금 뒤지지만 하고 있는데 기회라는 것이 뭐 이걸 완전히 뒤집는다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보다 이제 뒤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기회가 없더라도 삼성전자가 뭐 마켓 쉐어가 20% 떨어지고 마이크론이 쫓아오고 이럴 가능성은 지금 봤을 때는 그건 아주 희박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성장률이 앞서가면 삼성 하이닉스 둘 다 이득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이닉스가 얘기한 그 마지막으로 얘기는 개수 HBM 메모리 개수가 뭐 이 개수 말씀드려도 숫자는 예실 필요 없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더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40% 성장 이렇게까지 예상하고 있어서 25년까지 성장 고성장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그 아까 그 HBM 메모리에 가니까 그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 해가지고 한미 반도체 그다음 밑에 PCB 업체인 대덕전자 심지어 실적이 형편없는 심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HBM 메모리 하니까 엊그저께는 삼성전기까지 들썩들썩하고 있고요. 모든 것 HBM이건 아까 GPU HBM 메모리고 GPU는 비메모리잖아요. 또 우리 NPU GPU 다음 내지는 많은 업체들은 세그멘테이션 되는 NPU 이런 수많은 반도체 AI 반도체들이 개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더. AI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설계를 한다는 거고요. 설계는 보통 2, 3년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요익당 해가지고 설계를 누가 하죠? IP가 있느냐? IP 업체한테 물어봐야 되고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설계 전문 업체가 설계 전문 업체 이전에 또는 그 앞단에 그 도움을 주는 IP 설계 자산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엔비디아 같은 AMD 같은 그런 큰 업체가 아니라도 한국에도 조그만 업체 많잖아요. 비상장, 리벨리언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설계 전문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 전문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앞전에 설계하는 설계 전문 회사 패블리스 그다음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IP 회사 이런 업체들도 주가가 들썩이는 거죠. 많이 올랐어요. 제가 연초에 2월, 3월 달에도 그런 주식을 몇 가지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뭐 가온 칩스라든지 그거는 조금 다르죠. 그건 디자인 하우스고요.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거를 파운드리 업체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 가교 역할하는 게 디자인 하우스인데 디자인 하우스는 설계를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설계 자산 IP 설계 전문 패블리스 그다음에 설계를 파운드리로 이식시켜주는 도움을 주는 저 디자인 하우스 이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다 난리치는 거예요. 가온 칩스, AD 테크놀로지 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확 올라갔다가 실적이 안 좋아서 상반기 실적 1분기가 적자가 안 좋아서 내려왔다가 다시 좀 바닥을 잘 찾고 있는 종목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리포트는 참 리포트가 쓰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리포트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다고 기대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제가 연초에도 방문했었고 다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통해서 소개를 미리 드렸었고 1월 달에 다 방송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쉬다가 6월 말에 삼성증권에서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관사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적진 않았는데 핵심은 접었어요. 오픈 엣지가 뭐죠? IP 설계 회사야. 아까 GPU, NPU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메모리. 그다음에 메모리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합쳐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필연적으로 GPU, NPU 같은 비메모리 하고 메모리하고 인터커넥션 연결되는 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IP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삼성전자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회사고 얘네들의 자회사가 AMD 출신의 엔지니어들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장점이에요. 삼성전자의 시스템 IC, AMD 출신의 설계했던 사람들이 뭉쳤다. 처음부터 뭉친 건 아닌데 거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오픈 엣지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매출이 근데 지금 작년에 100억이고 적자가 엄청나죠. 올해 상반기도 적자고요. 아마 하반기부터 흑자가 돼서 올해 목표는 여러 가지에서 얘기한 거 애널리스트 적은 거는 아니면 예상하는 한 300억 정도 되는데 300억 되면 흑자 전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내년도에 500억 그 다음에 700억 대충 이런 그림으로 그린다는 게 연초에 어느 증권회사에서의 프로젝션이고 회사도 그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총이 이미 4천억인데 400억 300억 500억 된들 어떻게 이거를 저스티피케이션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300억에서 500억 넘어가는 순간에는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마진이 지금 레벨하고 달리 빅점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설계 자산업체들은 외국은 엄청 높거든요. 50배 60배 70배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이 미국의 설계 자산이야. 이 앞단에 있는 자산은 그거랑 똑같이 우리 회사를 줄 수 있느냐는 아규먼트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드라이브하는 게 뭐라고요? AI 반도체가 되면은 GPU나 NPU하고 반도체 메모리하고의 이게 접점에 있는 인터커넥션 되는 부분에 제품의 설계 자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큰 그림은 맞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는 삼성방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의 매출의 상당 부분은 그냥 저기 차량용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있잖아요. 그걸 설계하는 설계 전문 회사. 예를 들어서 넥스트 칩, 텔레 칩스 이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쉽게 설계하는 거고 걔네 설계할 때 설계 자산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설계 자산 중에 하나가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 아랫단이 아니고 그 윗단에서 IP 자산을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파는 IP는 메모리 아까 인터페이스 할 때 관련되는 거 인터커넥션 그런 건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얘네들 핵심적인 거는 PHY라는 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 있는데 원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잘 하겠는데 소프트웨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로직하고는 항상 이 병목 형상이 있어요. 속도가 달라요. 메모리가 못 따라온다. 그래서 거기 연결되는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처리하던 거를 하드웨어 처리하자라고 나온 것이 PHY라는 IP가 들어가는 거예요. PHY라는 IP는 누가 하냐면 한국은 지금 거의 없고요. 이 회사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의 시납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큰 회사입니다. PR 엄청 많이 받는 시납시스, 케이던스, 시납시스인데 그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HBM 메모리나 이런 데 하는 GPU하고 메모리하고 연결됐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병목 현상, 인터커넥션을 한계가 있다고 느껴서 들어가는 그 PHY는 더 어드밴스드 공정, 예를 들어서 5나노, 4나노 이런 공정으로 갔을 때는 시납시스라는 회사가 그걸 갖고 있고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7나노 또 이런 약간은 어드밴스가 안 된 건 아닌데 약간은 그 시납시스 경쟁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인터커넥션에서의 IP 자산을 만들고 있는 거죠. 현재는 거기까지 그래서 HBM 메모리를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 차량용 메모리 쪽으로 들어가는데 향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의 파운드리 내에서 PHY, 현재는 삼성의 뭐 일반적인 DDR D램 있잖아요. 로우 파워 모바일 D램. 거기도 이제 로직이 있고 메모리가 있으면 인터커넥션 돼야 되잖아요. 그럼 삼성이 그거를 인터커넥션하는 그 PHY를 만들 때 그 PHY IP를 누가 해주냐? 얘네가 공급하는 거예요. 복잡했죠. 그래서 SoC, 시스템 온 칩, 메모리, 비메모리 같이 들어가는 거에서 NPU가 들어가고 거기하고 AI 가속기가 들어가면서 메모리가 성능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거를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바꿔줄 때 PHY. 그 다음에 단순하게 메모리가 많으니까 메모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메모리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얘네의 주력 제품이고 현재는 차량용 반도체, 넥스트치, 테슬라 이런 것이 중점인데 삼성전자가 일부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만간 TSMC의 7나노가 공정에 거기에 쓸 때의 것이 PHY, 비메모리 메모리 인터커넥션하는 그 하드웨어 처리하는 부분의 설계 자산이 지금 TSMC한테는 테스트가 끝나서 그것이 매출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단기적인 거고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이 도와주면은 좀 높은 밸류에이션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PHY는 시스템 온 칩과 D램과의 데이터가 처음 만나는 것인데 원래는 그지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아날로그 칩으로 하나 대체한 아날로그 칩 IP가 PHY고 메모리 컨트롤러는 메모리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그런 것들의 IP 설계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하고 AMD 출신의 설계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실력은 있다. 단 실적이 워낙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매출 100억, 300억을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은 쉽지 않고 내년, 내후년도 500억, 700억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걸 땡겨서 밸류에이션 해야지 현재 주가 이상의 목표 주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조금 지금은 아니고요. 한 2년 뒤인데 자율주행차 MPU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 MPU라는 것이 아까 시스템 온칩 여러 칩들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시스템 온칩 그 다음에 칩렛 이렇게 들어가면서 메모리하고 인터페이스가 더 빨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 MPU에 들어가는 IP 자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MPU를 직접적으로 얘네들이 IP 자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은 속도가 낮은 첫 번째, 두 번째 버전 정도고 서드 버전, 네 번째 버전이 2025년 이후에 나오면은 레벨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비약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진짜 비약은 2025년에 될 것이고 2025년에 대한 기대치가 내년 초까지 확인이 되면 주가는 미리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다 말다 이렇게 될 수 있죠. 포텐셜이 있는데요.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칩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얘기했는데 HBM 메모리하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